클래식 명화와 함께 새롭게 세상을 읽어가는 이슈 갤러리. 희대의 폭군으로 생을 마감한 네로, 그리고 이 시대의 분열의 상징이 된 트럼프. 역사가들의 재평가로 네로가 새롭게 폭정으로만 얼룩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는 것처럼 트럼프 역시 역사의 재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미술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한 주의 핫 이슈를 클래식 명화와 함께 새롭게 세상을 읽어가는 이슈 갤러리의 로맨틱 가이 로가 런던에서 건강하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의 확진자가 41,346명, 하루 사망자가 1,300명입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그래서 나가서 촬영을 해야지 아이코닉 런던, 런던의 이게 예쁜 모습도 보여드리고 정보도 좀 전해드리면서 깊이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텐데, 그래서 어떤 컨텐츠로 시작을 해볼까 고민하던 찰나에 가장 떡상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이슈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재해석하거나 돌려까기를 하든지 아니면 대놓고 까든지, 저도 하이에나가 돼서 물어 뜯어야 되는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는 이제 좀 다르게 한번 건드리고 싶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건 혹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의 메시지하고 지금 사회 현상의 메시지를 투영해가지고 한번 그 옥스포드에 유명했던 그 미술사학자 줄리언 벨이 미술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미술이 이 시대를 비추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슈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오늘부터 이슈 유튜버가 저도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로를 소개하는 책이나 그리고 혹은 방송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누가 그렸는지 그림이 어떤 걸 뜻하는지 설명하는 영상이나 그런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로의 인생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게 현대 오늘 사건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배경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배경이 아니라 불을 뿜는 화산이 보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지중해의 휴양 도시로 유명한 바이아라는 곳입니다. 바이아는 폼페이도 근처에 있고, 우리 그 이탈리아 여행 가면은 폼페이 지나가고 하잖아요. 그 남부 투어 할 때 그 가는 길에 있는 또 그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 로마 황제들이 거기에다 별장을 많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수려한 그 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휴양지인데,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지 않았고 굉장히 또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편안해 보이지 않는 굉장히 다급한, 이게 바이아에 있는 별장이지만 실제로 로마 황제 네로가 마지막에 죽었던 파운의 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을 뿜는 이 모습, 폼페이의 모습은 아마도 네로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로마 화재 사건. 로마 화재 사건을 암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도로 볼 때는 이렇게 대각선 구도입니다. 이 대각선 구도는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요 딱 그림을 보니까 폴 루벤스의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이 떠오르는데, 대각선을 통해서 반대편 대각선의 어떤 사건하고 이쪽 편의 대각선 사건을 대비시킬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극적인 효과를 줄 때 이렇게 대각선을 많이 주는데, 지금 별장에서 편안하게 황제의 의자에서 쉬고 있는 모습과는 반대로 네로 황제의 표정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그의 그 권력을 상징하는 지금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있나요? 지켜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있네요. 그의 어떤 황제의 권력도 지금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고, 바깥에 있는 이 폼페이 화산은 불을 뿜고 있죠. 자, 이 네로가 누구냐? 네로가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요즘 친구들은 네로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고, 그 초기 기독교에서 그 유명했던 그 10대 박해의 시발점을 만든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굉장히 잔혹했던 박해로 유명했고요. 글라디에이터 경기라든지 그런 데 데리고 가서 맹수하고 기독교인들 막 우리에다 풀어놔가지고 막 무릎뜯게 하고,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해를 이제 시작했던 그런 정말 폭군 이미지가 강한 황제가 네로고,
제 또래 사람들은 네로를 이렇게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그 코미디언 개그맨 최양락 씨가 네로 25시라는 거기에 날라리 하고 우르르 칵칵 쉑쉑쉑 하던 그거 있죠. 그때 이제 나왔던 그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자, 이 네로 황제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끄집어냈다기보다는 폴란드의 또 국민 작가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시엔키에비치의 쿠오바디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쿠오바디스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 성경 외경에 보면 베드로 외경에 베드로가 이 그 네로 황제의 폭정 그리고 박해에 못 이겨서 로마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길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메고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묻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를 던지시죠. 네가 버린 나의 양들을 돌보러 간다. 네, 이 말은 실제로 그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 말이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배신할 거라는 얘기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자기의 이제 잘못을 깨닫고 다시 로마로 향해서 로마에서 포교 활동을 계속 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있는 그 영화 및 소설이 바로 쿠오바디스입니다. 자, 쿠오바디스에 나오는 네로 황제, 폭군의 대명사고 사이코 미치광이 황제죠. 네로는 실제로 17존 인물이고요.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그 크리스찬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10대 박해의 스타트를 끊었던 황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책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오로가 로마의 황제에게 공의를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나오는 황제가 바로 네로입니다. 네, 이제 작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는 헝가리에서 체코 장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폴란드 사람이라는데 의외네요. 1882년에 비엔나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냐? 바로 그의 평생의 스승인 폴란드의 국민화가 얀 마테이코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얀 마테이코는 세계 역사 화가계의 거장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또 낭만주의 화파 시대다 보니 그 역사 현장을 감정을 확 넣어가지고 그렸던 화가가 얀 마테이코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화가의 타이틀을 너에게 넘겨주마 하면서 얀 마테이코가 이름도 비슷한 얀 스티카에게 딱 넘겨주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풍속화로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의 관계처럼 아까 얀 마테이코와 얀 스티카를 연결 지었었죠. 근데 이제 마테이코가 활동하는 시대는 낭만주의 시대라면 스티카는 인상주의 태동기 초기 인상주의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동일합니다. 나이도 거의 살았던 시대가 마네, 모네, 르누아르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하고 이제 제자 사이의 그림이 이제 닮은 듯 좀 달라요. 스티카가 이제 인상주의 시대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그림에서 마네가 보이고 르누아르가 보이는 것은 제 기분 탓인지 여러분들 같이 그림 보면서 저랑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요 그림 말고 가장 유명한 그림 하면은 미국 LA에 있는 십자가 현장 크루시픽션이라는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LA에 있는 포레스트 론 기념공원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 포레스트 론 기념공원은 일반 공원이 아니라 묘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또 유명하냐면
그 마이클 잭슨이 안장돼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장례식 때 생중계됐던 그 공원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의 작품이 있는데 작품의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장면을 가장 생생하게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정말 놀라워요.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60m입니다. 풍만. 높이가 14m. 경부 고속도로보다 더 폭이 넓어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미술사에서 나온 그림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다.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의 어떤 사이즈가 그 현장의 어떤 실사에 가깝게 그려졌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감정을 잘 표현하는 작가다 보니까 그 그림의 어떤 비통함과 그냥 그 현장감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미국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가서 그 실물의 거대함, 그 그림의 아우라를 느껴보고 오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